야, 긴급 상황이야.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심각한 충돌의 무대가 되었고 지금 위기의 중심은 이란이 선박을 상대로 예상치 못한 공격을 감행했다는 거야. 심지어 피해자와 인질이 있을 수도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어. 2026년 4월 22일 수요일, 세계에서 가장 민감한 해상 통로에서 상업 선박들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두 척의 선박이 이란 해안으로 끌려갔고 커져가는 우려는 단순하지만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선박에 대한 피해 외에도 선원들이 강제로 억류될 수 있어 이는 전 세계 무역과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압박에 새로운 국면을 열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을 곧 말씀드리겠지만 지금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려면 채널을 구독하세요. 실시간 정보와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최고의 저널리즘 퀄리티로 전해드립니다. 믿고 맡기세요. 밀손 알비스 글로벌. 실제로 일어난 일은 도널드 트럼프가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를 해제하지 않은 채 휴전 연장을 결정한 이후 빠르게 상황이 악화된 것입니다. 몇 시간 후 해협에서 선박을 향한 총격이 있었다는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란이 해상 통로에서 두 척의 선박을 납포했다고 보도했고 AP통신은 세 척의 선박이 총격을 받았으며 그중 두 척이 이란의 통제하에 들어갔다고 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요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바다에서 새로운 공격이 있었고 선박이 납포되었으며 세계 에너지의 중요한 지점에서 힘의 과시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한편 해상 감시 보고와 여러 기관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이란 혁명수비대가 선박 강제 승선과 납포에 관여한 세력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반대편에는 미국이 있습니다. 미국은 이란에 대한 압박을 유지하면서 테헤란을 새로운 대화로 이끌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두 세력 사이에는 민간 선원들, 선주들, 시장들,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석유와 가스에 의존하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가장 민감한 점은 지금까지 공개적으로 확인된 것은 두 척의 선박이 납포되었다는 사실뿐이라는 것입니다. 인질 가능성은 여전히 강한 가능성으로 남아있지만 확정된 사실로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박이 단순히 억류된 것만으로도 이미 엄청난 긴장 상황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어디에서 일어났고 왜 그 장소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모든 것은 걸프만과 대양 사이의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전 세계 석유의 약 20%가 이 통로를 지나갑니다. 그곳에서 총격이 선박을 맞추면 그 영향은 중동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연료, 운송, 식량, 해상보험 그리고 여러 나라의 인플레이션으로까지 번집니다. 이런 공격들은 어떻게 일어난 걸까요? 로이터와 AP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최소 한 척의 선박은 이란군 또는 그와 연관된 세력의 총격과 유탄 공격을 받아 조타실이 심하게 파손됐습니다. AP통신은 공격을 받은 선박이 심각한 손상을 입었으며 두 번째 선박도 정지되기 전에 공격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로이터는 영국 해양당국이 세 척의 선박이 공격을 받았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패턴을 보여줍니다. 이는 단일 사건이 아니라 같은 지역, 같은 날, 그리고 휴전 연장 직후에 일어난 일련의 행동이었습니다. 정치적 메시지는 강경하고 직설적이었습니다. 이란은 휴전이 바다 통제를 의미하지 않음을 보여주려 했습니다. 왜 이란이 지금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그 답은 봉쇄와 협상 사이의 충돌에 있습니다. 트럼프는 휴전을 연장했지만 경제적 해상 봉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미국의 압박이 계속되고 있으며 대화 재개에 대한 명확한 신호가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AP통신은 테헤란이 외교적 길로 돌아가기 위해 봉쇄 해제를 계속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란은 아직 즉각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영역인 바다에서 대응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선박을 공격하고 그중 두 척을 자국 해안으로 끌고 감으로써 이란 정권은 미국의 압박 수위를 높이고 필요할 때마다 국제 무역에 타격을 줄 수 있는 힘이 여전히 있음을 입증하려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폭발적인 세부 사항이 등장합니다. 현재 압류된 선박 선원들의 운명은 실제로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선박들이 이란 해안으로 호위되어 갔다고 보도했습니다. AP통신은 이란 언론을 인용해 두 척의 선박이 이란으로 이동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아직까지 사망자, 중상자 또는 공식적으로 발표된 인질에 대한 확실한 공개 발표는 없습니다. 하지만 소모전이 한창인 가운데 민간 선박을 억류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인명 위협이라는 정치적 무게를 지니고 있습니다. 만약 승무원들이 고립되어 나오지 못하게 된다면 이 사건은 단순한 해상 문제가 아니라 외교적 압박과 협박의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경제적 영향 역시 이 사건이 왜 이렇게 폭발적인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AP통신은 해협에서의 위기가 이미 에너지 비용을 상승시키고 있다고 보도했으며 유럽이 하루에 약 5억 유로의 손실을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피어 역시 상황이 악화되면서 배럴당 가격이 다시 상승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반응하는 것은 석유 가격뿐만이 아닙니다. 연료, 운송, 비료, 식품, 그리고 물류망 전체의 모두 반응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선박 공격은 선원들만을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 중앙은행, 산업계, 그리고 일반 소비자들까지 모두를 두렵게 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짧은 시간에 큰 비중을 갖게 된 것입니다. 또 다른 핵심 포인트는 휴전에 미치는 정치적 영향입니다. 엑시오스를 인용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가 이란에 더 많은 시간을 주기로 한 제스처는 이미 이란의 제안을 위한 새로운 틈을 열려는 시도로 받아들여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상황은 후퇴와 달랐습니다. 해협 긴장이 고조되고 선박이 납포됐으며 협상에도 더 많은 의문이 생겼습니다. 형성된 상황은 부식되고 취약하며 한계까지 시험받는 휴전의 모습입니다. 긴장을 완화하기보다는 휴전 연장 이후에도 정치적으로는 부식된 휴전, 한계에 다다른 모습이 이어졌습니다. 계속해서 휴전 없이 압박을 가하려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식되고 취약하며 한계까지 시험받는 휴전입니다. 정치적으로는 도전처럼 들립니다. 이란은 미국이 제시한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해서 압박할 의지가 있음을 보여주려는 것처럼 보입니다. 결국 이 대가를 가장 먼저 치르는 것은 선박, 선원들, 그리고 시장입니다. 그 다음에 대가를 치를 수 있는 것은 에너지에 의존하는 국가들과 그 지역의 민간인들입니다. 그리고 중심적인 이유는 분명해 보입니다. 바다를 압박의 수단으로 삼고 상대방에게 전쟁의 대가를 높이며 정권이 아직 굴복할 만큼 충분히 궁지에 몰리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이번 수요일의 마지막 신호는 우려스럽습니다. 이란은 평온함이라는 생각에 도전했을 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호르무즈 해협을 무거운 그림자 아래에 두었습니다. 두 척의 선박이 이란 해안으로 끌려가고 새 표적이 공격받아 탑승자들의 운명에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인질에 대한 공식적인 공개 확인이 없더라도 단순히 그 가능성만으로도 위기가 또 다른 단계로 격상되기에 충분합니다. 지금 볼 수 있는 것은 정권이 해협을 위협의 무대로 사용하면서 한계를 시험하고 전쟁이 언제든지 전면적으로 다시 시작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세계는 단순히 공격받는 선박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무역과 에너지 그리고 그 지역의 안정성 자체에 대한 새로운 공황 사태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마지막에 댓글도 확인해 주세요. 밀손 알비스 글로벌 커뮤니티와 더 활발히 소통할 수 있습니다.